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청약은 돈 많은 사람 목. 강남 아파트 30억 있어야 도전 가능.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레비앙 등 인기 단지에서 대규모 일반 분양이 시작되지만 분양가가 20억 원을 넘는 고가로 책정되어 중산층 실수요자는 사실상 청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84평방미터, 약 33평. 기준 분양가가 26억에서 27억 원 수준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2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분양가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금 부자 위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분양 기회를 얻기 어렵고 분양가가 너무 높아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기사에 언급된 반포 레미안 트레비앙의 84평방미터형은 분양가만 26에서 27억 원이고 전용 59평방미터도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문화재냐 개발이냐, 종묘 앞 충돌 격화.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 허용을 추진하면서 문화재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종묘의 유산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은 종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묘의 가치와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로 등록하고 동시에 개발도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인근 주민들과 종묘 인근 시민단체,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재개발은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으며 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도시 쇠퇴 우려와 문화유산 훼손 우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정부 부처 간 문화재청 vs 서울시 충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갈등을 넘어 도시 개발과 문화 보존 사이의 가치 충돌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 10분 생활권인데 분양가 5억. 복정역 초역세권 아파트 등장. 성남시 복정동 복정역 에피트가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315가구 규모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강남 접근성 10분 내외 과분양 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합리적 분양가가 강점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5억대 후반 수준 3.3평방미터당 1,900만 원대으로 강남권 대비 저렴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습니다. 인근 구축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7억에서 8억 원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복정 역세권 개발 호재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인근에는 위례트램, 서울국제학교, 포스코 글로벌센터, 예정,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인프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과 맞닿은 입지에 실수요자가 진입 가능한 분양가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강남권 분양시장과는 대비되는 흐름입니다. 보증금 10억, 월세 3,700만 원, 요즘 부자들 왜 집안 사고 월세 살까? 서울 강남권과 한남동 등 고급 주거지에서 수천만 원대 고액 월세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선 월세 3,700만 원, 한남동에선 월세 2,500만 원 등 초고가 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가들이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과 자금 묶임을 피하면서도 거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동산 외 자산, 주식, 코인 등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 월세 계약은 2020년 23건에서 2025년 207건 예상으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월세가 단지 거주 수단이 아니라 자산가들의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현금 유동성 유지가 중요한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이나 관리 비용 부담이 큰 소유보다는 월세 거주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고발로 번진 규제지역 지정 기준 논란.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상승 통계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결론에 맞춰 통계를 선택했다는 입장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7에서 9월이 아닌 6에서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9월 통계는 아직 공표 전 단계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며 법적 근거를 들어 통계 조작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월 통계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통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11월 3만여 가구 내 집 찾기, 5년 만에 최대 물량,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29,577가구, 일반 분양 기준, 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2020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만 18,953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레비앙 506가구, 경기 파주시 분정 아이파크시티 3,250가구, 김포시 풍무 푸르지오 디아크 1,524가구 등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부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단지까지 혼재된 구조로 청약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서울의 고가 단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11월 분양시장을 조명하고 있으며 특히 실수요자에게는 오랜만에 돌아온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